한 주간의 많은 뉴스들 중에서 핵심 이슈만 골라서 깊이 있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약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평론가로서 또 이 서울 시민으로서 오 시장의 지난 첫 한 달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 선거 전과 후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좀 공약을 약간 부풀린 감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그대로 하기보다는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럼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보고 기대를 했던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 혹은 반대, 반감까지도 이제 가능한 것이어서 그런 기류를 어떻게 또 오세훈 시장이 무마하고 같이 포용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또 시험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오 시장의 추진 이유는 이미 공사가 진행됐고 다시 되돌린다면 많은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상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안을 보완 발전시켜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3분의 1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되돌리게 되면 최소 4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서울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은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오 시장이 후보 시절에는 이 광화문 재조성 사업을 반대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취임 이후에는 일부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 매몰 비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민들한테도 반대한 측면이 있고 또 서울 시민도 반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을 공사하게 되면 과연 이제 주변 건물이라든지 시민들과의 어떤 상생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간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합의가 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보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게 된 계기가 되겠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률이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34% 정도 이미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투입된 비용만 해도 250억 원이고 만약에 되돌린다고 그러면 리포트와 같이 한 400억 원 이상의 매몰 비용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 쏟아붓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400억 원을 매몰 비용으로 치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이 세금을 절세한다, 아낀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도출된 것 같고요. 또 이 관련 기관과도 또 협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비용까지 치면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면서 주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과 달라진 사안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에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 역시 정부와 너무 평행선을 달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약간 독자적인 그런 방역 정책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거리두기죠.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검사를 어떻게 즉시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인데 백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인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를 견주어 봐서 신속하게 검사하는 시스템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일부분 정부에서 또 받아들였고요.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위험한 것이 이제 거기에 신속하게 하되 이제 정확하게 감별하는 게 좀 아직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일정 정도 오세훈 시장의 기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부각됐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게 가지는 않겠고 다만 초점을 맞출 것은 아마 서울형 거리두기가 지금 현재 조정 중인데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태와 업종별로 하겠다. 업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도매, 소매, 뭐 제조업 이런 식으로 좀 큰 분류로 나눈 것이고 또 이제 업종별로는 이제 식당이냐, 뭐 카페 전문점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을 어떻게 세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민심의 향배가 좀 더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느라고 이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한 발 좀 물러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재건축 시장도 보면은 후보 시절에는 뭐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역시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 서울시장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걸까요? 일종의 이제 계산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지지해준 특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을 예상했던 유권자들의 이제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재건축 정비 개혁안이 반려가 됐어요. 반려됐죠. 그동안 이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감을 표하면서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선 시장 안정 후 공급이라는 원칙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취임 이래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좀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채찍이고요. 당근 정책을 마련했는데 인센티브로서 이제 재건축 우선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속한 심의 결정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민간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담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특히 대표적으로 기부 체납이라든지 임대 분양을 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조속한 심의 결정을 통해서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이라는 걸 두 개를 하면서 당장에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현 정부에서 처음에 좀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시장에서 가격을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조건 규제 통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급등만 부르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런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려고 성시장 안정과 후 공급,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공약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임 한 달 오 시장의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대립이 아닌 이 상생과 협력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을 향해 유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영상 리포트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궐선거 후 임시회에서 상생과 협력을 약속한 서울시와 의회.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나아갈 것을 각오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나는 서울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파고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 일주일 안에 풀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 완화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을 거다라고 해서 리스트를 봤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뭔가요? 오신 지 3주째라서요. 저희들도 좀 준비하고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5천 명의 그 20만 원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 시장 경선 후보 당시에 공약이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레는 마음에 이 4월 업무 보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거죠. 5천 명 지원 이 계획이 5만 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5천 명이에요. 이거 뭐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예산도 없는데 5만 명 올릴 수는 없고요.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공언했지만 잘 섞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네, VCR에서 보셨다시피 오 시장이 취임 직후 상생과 협력을 약속했는데 서울시의회가 다시 유감을 쏟아냈습니다. 의회와 소통 없이 인사를 단행했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건데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오 시장이 10년 전에도 의회와 마찰을 빚어온 적이 있는데 이게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10년 전에 아픈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도 111명의 이제 서울시 의원 가운데 74명이 이제 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돌이 있었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사퇴하는 쪽으로 이제 최악의 결과가 된 그런 본인의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도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 110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 나온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인사는 이제 인사권자의 그런 이제 고유 권한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인사 대상이 과연 적임자를 했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월세 지원 같은 경우 5만 명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서민들 좀 약간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산이 일단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자기 지지 기반을 위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약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 쪽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압박을 하면서 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처럼 사실은 그렇게까지 파괴력은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앞서서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그런 아픈 그런 사태는 재현되지는 않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또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이 박원순 전 시장이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자, 3년 연속 시민들이 뽑은 우수 정책 중에 하나인 따릉이가 서울시청에서 사라졌고, 또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도 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크게 늘었었던 시민단체 지원도 오 시장 시절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서울시 앞에서 사라지고 또 이 아이서울유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사라진 거 아니냐 그러는데 또 최근에는 한 영상 홍보물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라고 서울시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후폭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장려하거나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서울시장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여력이 없어서 당분간 그냥 현상 유지하는 쪽일 거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의욕적인 어떤 시민단체와 상생 협력하는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일부 다른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은 없겠고 아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런 부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면 후보 시절의 상황과 또 취임 직후의 상황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울시정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이 이제 주장하던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 때문에 사퇴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리한 그런 드라이빙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민감한 정책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보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디디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창업의 단계이기보다는 수성의 단계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약간의 손볼 것은 손은 보면서 관리형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고, 그다음에 대권에 대한 어떤 꿈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지도자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형태의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 지지자와 자기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그런 드라이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오세훈표 정책이 신속이었다면 시장이 된 지금은 신중 쪽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의 정책 어떤 모습일지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